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유명한 화제의 챗 GPT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챗 GPT는 대화형 인공지능으로 딥러닝을 사용하여 인간과 유사한 텍스트를 생성하는 오픈 AI에서 개발한 언어 모델입니다. 즉, 기사, 이야기, 이메일을 작성하고 사람처럼 채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챗 GPT를 무엇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이를 사용하여 창의적인 글쓰기, 프롬프트를 생성하고 블로그 게시물을 작성하고 챗봇을 만들고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대한 캡션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글을 쓰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제 챗 GPT를 사용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럼 시작할게요. 자, 이제 구글에서 챗 GPT라고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요게 챗 GPT입니다. 열어주시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챗 GPT 시도 눌러주세요. 그러면 번역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시면 가입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구글로 계속하기가 뜨거든요. 구글 아이디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바로 계정을 선택해서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번호를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코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드를 확인하셔서 이렇게 하면 가입이 끝이에요. 굉장히 간편하죠?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내용을 쳐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챗 GPT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줘. 이렇게 하면은 빠른 속도로 챗 GPT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막 적어줍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키워드를 넣고 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사용법에 대해서 정말 대화투로 이렇게 나열해서 적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가 굉장히 편하죠. 챗 GPT 웹사이트에 먼저 접속을 하셔서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여기서 대화를 시작하실 수 있고요. 이거에 대한 답을 얻으셨으면 이렇게 끝내셔도 되지만 이거에 연결해서 그럼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줘.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대답을 얻으실 수 있어요. 하나의 대답에서 끝내실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연결해서 묻고 또 묻고 하면은 이 GPT가 이 앞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음에도 굳이 앞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도 그거에 대해서 연결해서 답변을 하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시고 그러면 이 옆쪽에 리스트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 리스트로 들어가서 또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챗 GPT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줘 라고 했을 때 여기 사용법을 간략하게 적어줬고요. 그리고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줘 라고 했더니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더 이상 궁금한 게 없다 하면 끝내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나는 이 지금 챗 GPT에 관련된 것 말고 다른 내용이 또 궁금하다 하시면 여기 뉴 챗이 있거든요. 이걸 눌러서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시면 돼요. 그런데 챗 GPT 같은 경우는 한글로 이렇게 물어보셔도 답변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여기 챗 GPT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영어로 대화를 하는 게 더 좋은 정보, 질 좋은 정보를 자세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번역을 통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을 통해서 영어로 질문을 하고
답변도 영어로 얻어서 그거를 또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한국어로 묻는 거랑 또 영어로 묻는 거가 차이가 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참고해서 웬만하면 번역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이 크롬 확장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번역해주는 확장 프로그램을 깔게 되면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번역을 해주기 때문에 굳이 뭐 구글 번역기라든지 아니면 그 다른 번역기를 사용을 해서 하지 않으셔도 바로바로 번역을 해주는 그런 확장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영어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많이 물어보고 자세하게 물어볼수록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서 여기다 물어볼게요. 연결해서 좀 더 챗 GPT를 좀 더 잘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적절한 대화 주제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할 때 명확하고 자세하게 물어볼수록 더 정확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챗 GPT가 에러를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거 아니고 이건데 라고 얘기를 하면은 또 얘가 수정해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또 활용해라고 합니다. 요렇게 물어봐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좋아요. 브랜딩을 하기, 온라인 마켓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브랜딩을 하려고 하는데 그 방법들을 블로그에 포스팅할 거야. 글을 작성해줘. 요렇게 이제 내용을 글쓰기를 대신 해줘요. 챗 GPT가 글쓰기를 대신 해주면 이 내용을 가지고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챗 GPT를 활용해서 블로그 글쓰기를 굉장히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운영하시는데 어떤 글쓰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혹은 나는 글쓰기 재주가 좀 부족해서 블로그에 포스팅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들을 참고해서 조금만 변형해서 포스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주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끊겼어요. 이를 통해 브랜드 인식도를 높일 수 있고 고 하고 끝났죠. 이런 경우에는 계속해줘 라고 작성을 하면 고객의 구매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이어서 작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났는데 하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계속해달라고 하면은 또 계속해서 작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원한 내용보다 좀 길이가 짧은데 라고 생각하면은 좀 더 길고 자세하게 작성해줘. 이렇게 하면 또 내용을 길게 작성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긴 내용을 한 번에 작성해주진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내용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보다 좀 더 길게 작성해줘. 혹은 이거보다 뭐 5,000자로 작성해줘. 아니면 뭐 20분 분량으로 작성해줘.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길이가 못 미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때그때 좀 더 길게 내용을 요청하는 그런 채팅을 남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챗 GPT 같은 경우는 2021년 정보까지가 끝이에요. 최신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물어볼 경우 답변을 못합니다. 오늘 서울 날씨는 어때? 라고 물어보면요. 죄송하지만 저는 인공지능 언어 모델로서 실시간 날씨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글이 필요한 작업을 하실 때는 챗 GPT를 사용하면
글쓰기와 그다음에 자료 수집하는 과정을 정말 굉장히 짧고 간결하게 압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글쓰기 할 때 챗GPT를 사용하시면 정말 빠르고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걸 확신하고요. 그리고 코딩이라든지 엑셀이라든지 이런 식의 프로그램도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엑셀에 관해서 수식을 모르겠다 하면 챗GPT에 물어보면은 굉장히 빠르고 간편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잘 알려주지만 그렇다면 챗GPT의 단점은 뭘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 틀린 답도 정답인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정답이 아닌데 얘가 너무 정답처럼 술술 얘기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요. 틀린 정보를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블로그 강사인데 챗GPT에게 블로그 무슨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렇게 답변을 해서 나도 강의에 그렇게 적용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답변이 틀린 답변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에 대한 테스트는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저번에 나 혼자 산다를 보다가 무스키아에 대해서 나오길래 한번 챗GPT한테 무스키아에 대해서 아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작권 관리 회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질문한 무스키아는 나 혼자 산다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캐릭터야 했더니 김병만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김병만이 아니고 전현무야 라고 했더니 죄송하대요. 전현무가 맞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야 정확한 답변을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작정 이 답변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틀렸다고 지적하면 사과도 할 줄 알아요. 정말 사람이랑 얘기하는 것처럼 대화를 하는데 이 내용이 너무 뻔뻔하게 진짜 그런 것처럼 대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100% 이 내용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최신 정보가 없습니다. 2021년 정보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신에 대한 정보는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따로 업로드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요. 그래서 영어로 소통하는 게 좀 더 풍성한 자료를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긴 글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정해주시는 게 좋아요. 5,000자 분량으로 작성해줘. 혹은 20분 분량으로 작성을 해줘.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정해줘도 그거에 대해서 맞춰서 긴 글을 작성해주기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원하는 정보를 얻고 그 다음에 다시 내용을 읽어보고 추가로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을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CS를 챗GPT한테 맡기는 거죠. 이런 것도 사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일단 온라인 마켓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고객에 대한 안내문 혹은 업무상 이메일 작성 이런 게 필요하실 때 챗GPT한테 요청을 하시면 편하고 간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 게시글 작성하실 때도 챗GPT한테 요청을 하면 어투나 이런 것까지 정해서 요청을 하면 작성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서 좀 수정해서 사용을 하시면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조사 같은 거 챗GPT가 워낙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코딩이나 엑셀 등 수식이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 사용하는 데도 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챗GPT 같은 경우 틀린 답도 정답인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게 대답을 하기 때문에 그 정보에 대한 정확성은 여러분들이
또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신 정보가 없다는 점, 한국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생각보다 긴 글을 한 번에 얻어내기는 쉽지 않다는 점만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너무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챗 GPT 같은 경우 구글처럼 키워드로 검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질문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정보를 얻어내기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글이나 이런 검색 포털과 챗 GPT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사용하는 용도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더 불편하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처에 따라서, 사용 용도에 따라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고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